네, 전일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보면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는 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다시 800선을 탈환했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 안심할 수는 없겠다 싶었는데 오늘 유럽과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 위주로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그리고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적 발표 종목들 저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이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시는지 짧게 얘기 듣고 갈게요. 대표님 먼저. 네. 어제면 됐다 싶었더니 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동향들을 영향을 받을 거는 뭐 오늘 당연히 사실일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오늘 가장 큰 변수는 또 기관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개파락 이후에 반등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즉 낙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살짝 더 무게를 두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강세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국내 상황들은 그나마 좀 낫다란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다시 강한 V자로 돌아오기에는 여전히 주변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낙폭은 줄여도 어떤 추세적인 강한 변화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뭐 대주주 조건 강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상세가 될까요? 그러면 차장님? 근데 그게 이제 뭐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낸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들은 갖고 뭐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기재부도 그렇고 뭐 민주당 또 야당에서도 아직까지 뭔가 이제 합의된 모습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11월에 저는 결론은 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10억 원 유지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한번 또 그 뭐 이낙연 대표도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한번 기대감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코스닥 투자 심리에는 뭐 나쁘게 작용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어제부터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이제 그 전날부터 이제 어제 이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째 뭐 대규모 순매수를 해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기관 투자들이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 계속해서 좀 순매도를 하다가 모처럼 또 매수에 좀 가담을 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그래서 코스닥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뭐 유럽이나 미국 증시의 뭐 폭락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뭐 같이 그냥 맞아가지고 다시 추세가 붕괴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우리 한국은 먼저 매를 맞았어요. 사실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좀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 이제 이 셧다운 리스크가 미국까지 이게 번지느냐. 그러니까 유럽이 좀 임시 이제 부분 봉쇄에 들어갈 텐데 미국도 만약에 같이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언론 뉴스 보니까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셧다운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뭐 그래도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새벽에 뉴욕 증시 흐름을 보고 국내 증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두 분과 시장 흐름 먼저 전망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개장 전에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이버의 3분기 실적 예상치 매출액은 1조 7,9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전년 대비 35% 급증한 2,74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네이버와 더불어 이제 카카오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네이버는 5% 넘게 올라 29만 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광고, 전자상거래, 웹툰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예고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CJ와도 또 혈맹을 맺었어요, 대표님. 네이버의 변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네이버를 보기 전에 시장의 큰 그림을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시각이겠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상반기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반기 때는 좀 덜 오른 가치주 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관 조정으로 이어가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적 그래도 나쁘진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횡보했던 쪽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고민은 성장주 쪽에
밸류에이션 부담들이죠. 네. 이 부분은 살짝 고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과거처럼 강한 추세로 복귀하기는 또 부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얘기는 이번에 이제 CJ그룹과 연계된 부분들, CJ 하게 되면 대표적인 또 국내 내수 쪽이죠. 그러니까 즉 내수와 관련된 어느 어떤 오프라인 쪽에 강점 있는 회사와 어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특히 플랫폼 기업은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를 결합해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아마 네이버가 CJ그룹 말고 또 다른 관련된 쪽의 회사와도 제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역을 넓혀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산업의 변화가 그만큼 가속도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박스권 동향 쪽으로 봤을 때 한 31만 원대 부근의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빠르게 위로 턴할 가능성보다는 일단 또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어떤 이 네이버의 매출 구조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웹툰 상당히 또 부각을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DNC 미디어라고 하는 웹툰, 또 이제 네이버와 이제 지분 관련된 얘기도 나왔던 부분들이죠. 네. 이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틈새 종목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카카오도 네이버와는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플랫폼 기업 쪽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중요성들 생각하고 보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해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였고요.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가 또 실적을 공개합니다.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예상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이 9조 2,48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4,9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현대차그룹의 수소차 전력도 탄력을 받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실적과 모멘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주사 전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현대모비스가 가장 유력하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금 아직까지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글로비스랑 예전에도 한번 합병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합병 쪽으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현대모비스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비스랑 이제 지분을 또 맞교환을 하게 됐을 때 글로비스 가치가 올라가고 모비스가 떨어지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분 확보 측면에서. 근데 그것들은 이제 시장이 너무나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주가가 좀 움직여 버리면은 오히려 또 오해를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그것 때문에 누르겠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지주사 전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전환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핵심은 일단 친환경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을 이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담해서 하죠. 수소 연료 전지도 좀 하고 있고, 내년에 이 GMP라고 이제 현대차가 그 아이온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 이제 현대모비스가 도맡아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차 부품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아차나 이제 현대차 같은 완성차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익률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올라가면 어차피 한 27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좀 오히려 교체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도 저희가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또 건설 기계업종의 종목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중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조 8,594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전년 대비 16% 감소한 1,29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호조세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개별적으로 매각 이슈도 있는 종목이잖아요, 대표님.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는 실적보다 매각 이슈가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른 부분들, 특히 최근에
흥행에 조금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어떤 관심을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중국 소송과 관련돼서 미래에셋대우 쪽과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약간 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인프라 투자는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은 부분들을 더 회복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또 이런 관련된 얘기가 가장 또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한 수 앞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도 급감, 주가도 부진 이렇게 그러네요. 딱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가격대 한 8,000원대 초반이면은 이런 때 슬쩍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강하게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 예상으로는 한 중기 저항권까지 들어오는 13,000원대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더 관심 가져셔야 될 부분들은 이 굴삭기 관련된 소모성 부품 쪽 이쪽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하부주행체 쪽에서 뭐 진성 TS라든가 그리고 또 대창단조, 흥국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나 재무구조까지 다 따져서 한 종목만 고른다. 흥국입니다. 호랑나비. 저번에 또 관심주로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이쪽은 계속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서 또 현대건설기계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실적이 어떨지 볼게요. 매출액은 5,925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271억 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뭐 중국은 호조 확인이 될 것 같고 증권가에서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현대건설기계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랑 이제 같이 뭐 비교들을 워낙 많이들 그쵸.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중국의 온기를 그냥 그대로 받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이 중국 쪽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 연속 한 5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양사에 다 긍정적일 수 있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20% 정도거든요. 이 현대건설기계가.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이 신흥국에서 나오는데 주로 인도 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인프라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흥국 쪽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기계가 여기서 뭐 두산인프라코어보다 프리미엄을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도가 만약에 바뀐다. 나중에 인도나 다른 신흥국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M&A 지금 이제 이번에 입찰에 참여를 했거든요.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현대중공업그룹이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현대건설기계가 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두산인프라코어랑 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M&A가 만약에 뭐 성공을 한다라면은 건설기계가 또 한 단계 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성 요인들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나쁘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는데 주가가 레벨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흥국 쪽하고 두산인프라코어 M&A 성공 이 두 가지가 좀 곁들여져야 저는 의미 있게 반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좀 당분간 계속 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실적 추정치와 함께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준에서 한 종목입니다. 대림산업인데요. 실적 확인해 보시면요. 매출액은 2조 4,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2,48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일단은 뭐 시장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증권가 분석이 많습니다. 대림산업 실적이 3분기에는 쉬어간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실적보다 또 대림산업의 이슈는 분할 이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이번에 12월 달에 들어서 거래 정지, 1월 달에 이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이제 분할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DL이라고 씁니다. DL홀딩스 그리고 또 DLENC라고 하는 건설 쪽 그리고 DL 케미칼 지금 석유화학 쪽이죠. 이쪽으로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분할하게 되면 그래도 DL 케미칼이 가장 어떤 또 선두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지금 최근에
석유화학 쪽의 업황 상당히 좋죠. 그쪽에 대해서 살짝 무게를 더 두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보다 지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좀 늦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발매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이런 분할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9만에서 한 9만 2천 원대 여기는 저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대림그룹 쪽에서 나오는 이제 대림건설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3호랑 고려개발이 합병됐죠.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더 좋아졌고 재무구조, 실적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네.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대림산업보다 대림건설을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모두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염 사장님 추천주를 듣고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에 소개해 주셨던 이지바이오가 어제 또 급등을 해서 저희가 AS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내일 다시 얘기를 들을 수 네. 있길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